네,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시간, 라디오 신문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매일 넘고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도 그만큼 감염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정부가 의료진은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3일 만에 다시 출근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해서 현장의 반발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의료연대본부 조직부장인 김민정 간호사님과 연결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정 간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반갑습니다. 지금 보도된 거에 따르면 양성 판정을 받은 의료진 분들이 3일 만에 다시 출근해야 된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일단은 그 질병관리청하고 중수본에서 일단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 있어서 지금 그 3일까지 격리일이 줄어들었고요. 네. 3일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는 병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방역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일 경우에는 보통 7일간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의료진은 예외를 두어서 3일 혹은 그것보다 더 단축된 시간에 나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지침은 3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최소 3일인데 이제 그 인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병원에서 아예 그 지침을 지키지 않고 네. 이제 감염이 되어도 뭐 증상이 없으면 바로 출근하라고 한다든지 네. 하는 식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염이 됐을 때 조금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증상이 좀 경미한 경우에는 바로 출근을 해야 현장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병원 그런데 자체적으로요. 네. 어쨌든 이분들이 그 감염이 됐고 양성인 상태에서 며칠 안 됐는데 환자들을 또 대면해야 되면 그럼 그 환자들은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인데 그럴 경우 전파 위험도는 오히려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7일을 격리해도 이제 안전하게 10일간은 뭐 타인과 식사를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고사항 내려오고 있는데 또 이제 의료진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제 3일 혹은 그보다 더 적은 기간을 격리 없이 근무를 하는데요. 네. 사실 증상이 있어도 이제 당장 환자가 있고 일할 사람이 없고 하면 증상이 심해도 그냥 나가서 일을 하곤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병원에는 뭐 항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이식을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네. 면역력이 일반인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아무래도 좀 감염 전파나 이런 게 더 빠르게 될 수도 있고 또 감염이 되면 더 위험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저희도 좀 지금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네. 병원이라는 게 사실 24시간 365일 계속 돌아가는 공간이고 일하시는 근로자들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의사분들도 계시고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다양 영양사분들도 계실 거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행정 직원분들도 계신데 요 3일 지침은 주로 그러면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네, 주로 의사, 간호사에게 적용이 되고요. 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일 격리나 아니면 또 격리 없이 출근하거나 그런 실정입니다. 몇 가지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시급한 수술이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데 다른 대체 인력이 없는 병원의 특성상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은 가질 수는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자체가 의료진의 또 건강을 위협하거나 환자분들의 건강을 같이 또 위협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정부가 이 지침을 세우면서 의료 단체들이나 이런 거가 충분히 좀 소통을 했나요? 소통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확진자 5만 명 이상이면 의료진 3일만 격리하고 출근할 수 있다. 이런 지침을 딱 내리고 이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라. 그냥 이렇게 맡겨만 두고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동의를 받고 시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통보를 한 거죠. 이미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도 3일이 됐으니까 내일부터 출근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통보식으로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무조건 3일 만에 출근하라고 지침까지 내린 것은 아니고 이제 다만 병원의 급박한 상황상 이럴 수 있다라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데 일선 현장의 병원에서는 또 이걸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말씀이군요. 네네네네. 아,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충분히 휴식할 권리를 의료 노동자들이 이제 누리지 못하는 건 의료진 부족, 뭐 그 의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뭐 이럴 텐데 지금 의료진 부족 상태가 어쨌든 현장에 좀 있다는 고질적인 문제점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 좀 봐야 되나요? 일단은 의료 인력, 특히 간호 인력 부족은 이제 그 부족한 지가 너무 만성화돼서 오래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인력으로 돌아가기도 빡빡한 상황이고, 이제 뭐 한 명만 뭐 사직을 한다거나 뭐 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해야 하고, 네. 또 막 하루에 거의 8시간 넘도록 물 한 모금 마시 못하고 일할 정도로 인력이 원래도 부족한 상태였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 감염이 많이 된 곳은 한 병동의 간호사가 80%가 감염이 돼서 이제 뭐 일할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병동이 문을 닫기도 하고, 네. 이제 뭐 응급 환자가 있어도 이제 뭐 중환자실이나 병상으로 배정이 안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좀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정도로 현재 네. 인력 부족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의사분들 부족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 또 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또 전반적으로 병원들에서 보면 간호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의사도 좀 이제 선호하는 과가 또 있고, 이제 기피과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코로나 환자를 보는 그런 내과라든지, 이제 좀 힘든 과들, 응급의학과 이런 과들은 아무래도 네. 의사들이 뭐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산부인과나 소아 쪽은 네. 의사가 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의사 인력도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제 의료본부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신 건가요? 뭐 보건사회 시민단체들이랑 같이 하신 건가요? 오늘은 의료연대 본부에 있는 조합원분들의 실태를 알리고,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알리기 위해서 의료연대 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다양한 인력, 그렇다면 이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뭐 돌봄 인력들과 관련된 실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질문드리지 못한 것 중에 조금 놓치고 있는 포인트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의료 인력 자체도 많이 부족하고요. 네. 특히 현재 심각한 곳이 요양병원 쪽이에요. 네네. 네, 요양병원은 지금 거의 환자랑 의료진 모두 80에서 90% 정도가 다 감염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아예 돌볼 의료진이 없어서 확진이 돼도 집에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제 있으면서 환자를 돌보는 코호트 격리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이제 확진자랑 비확진자가를 나눠서 이제 병상을 하면 좋은데, 그런 애초에 병상을 그렇게 배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시설이 부족해서. 확진자랑 비확진자랑 같은 방에 있고, 또 코로나 상습 병상으로 이동도 안 되고 병상도 부족해서 사실 지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또 사망자도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 입원해 계시는 노인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이제 그 부분도 좀 심각하다는 상황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이란 시스템이 좀 뭐 수익률이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밀집되어서 설계되어 있는 좀 한국적 현실이 있을 것이고, 그죠? 네. 그리고 뭐 소위 이제 뭐 최근에 의대 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런 데를 좀 선호하고 기피과가 있으면서 생기는 이제 공급 수요 뭐 이 관련 불균형 문제가 원래 있고, 그죠? 간호 인력과 관련된 노동 조건이 원래 안 좋은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이제 재난이 터지면서 이 문제들이 더 이제 커진 것 같은데요. 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현실에서 돌아가는 지침들도 일응 불합리하면서도 체념하게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러면 의료연대에서 보기에는 조금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마리,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한 이후로부터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들이 있긴 한데요. 네. 일단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파견 간호사처럼 이제 알바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임시 인력 말고 이제 병원을 실제로 지키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인력을 일단 충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병원에게 그냥 충원하라고 하면 절대 충원 안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감염병동 인력 기준이라는 것도 만들고 이제 간호사 한 명이 몇 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정하는 이제 법 제정 운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의료 인력 기준이 마련이 돼서 그거에 맞게 의무적으로 이제 병원이 채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인력들도 많이 지금 빠져나가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국가에서는 코로나 수당을 준다고 하지만 그게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나 뭐 방역 물품이 지급이 안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단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료 인력들을 좀 안전하게 좀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대책도 같이 좀 네. 병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보건 분야에서의 근로자의 처우 그리고 대책들도 필요하다는 소중한 목소리였고요. 지금까지 의료연대 본부의 김민정 간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